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말락 함수, 그리고 해제하는 프리 함수, 그리고 메모리 공간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기화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memse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단번에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다. 까지 설명을 드리고 말락을 썼으면 풀이 그죠?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라고 해서 풀이 함수도 이제 우리가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라는 부분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할 거는요. 자, 한번 보죠. 동적 메모리에서 이제 일단 메모리 영역의 상세에 대해서 이미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메모리 영역은 일단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OS 영역은 제외하고요. 일단 C 언어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구분을 지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섹션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텍스트 섹션 기억나시죠?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데이터 영역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영역이고 전역 변수라든지 그리고 뭐 상수 뭐 그리고 정적 변수 그리고 구조체 정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메모리 최고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구분을 좀 짓자면 우리가 데이터 섹션 부분과 텍스트 섹션 우리 어디서 했어요? 우리 앞에서 했다 그죠? 뭐 할 때요? 뭐 할 때 했어요? 문자와 문자열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데이터 섹션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드하고 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 리드 온리 상태로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리드와 라이트가 되는 게 바로 정적 변수나 전역 변수들을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도 우리가 뭐예요? 한번 선언하면 얘네들은 상수가 아니잖아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화가 없을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가 전역 변수는 일반적으로 되긴 하나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어떠한 변수든지 간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섹션 부분은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종료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관리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생성이 되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같이 종료 다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자동 관리가 돼요. 그래서 OS가 알아서 할당이나 해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리딩만 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 섹션 중에서 리딩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상수 형태로 기술하는 문자열, 특히 포인터 배열에서 쓰던 문자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포인터에다가 갖다 대놓고 문자열을 선언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섹션이긴 하지만 얘는 수정이 안 되죠. 맞잖아요. 그죠?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상수 값들은 수정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는 곳이 바로 리드 온 영역 데이터 섹션 중에서 구분을 짓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섹션이라는 거는 아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C 언어의 코드가 번역된 바이트 코드, 기계어가
01010101 이렇게 돼서 된 실행 파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읽기만 가능하고요. 이 영역에 만약에 메모리 변조를 일으키면 그게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킹 기술을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화이트 해커가 되면 몰라도 뭐 일반 해커, 뭐 블랙 해커가 돼버리면 범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블랙 해킹을 할 줄 블랙 해커라고 하더라도 해킹하는 기술도 알고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하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속설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블랙 해커로 이제 범죄에 참여했다가 잡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하니까 일부 대기업이나 일부 프로그램 업체에서 그런 애들을 이제 보석이나 이런 가석방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바로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본 건 아니에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프로그램 잘하니까 해킹을 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여튼 뭐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해킹이 나와서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영역, 실행 파일 영역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영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더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프로그램에 필요해서 쓰는 정적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문자 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텍스트 섹션 이거는 바이트 코드가 들어간다라는 기계어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라는 거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건지 머릿속에 상상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힙은 이미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무조건 C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입니다. 동적 할당할 수 있는 자유 메모리 영역이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이거는 자동으로 관리를 하는 자동으로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메모리 할당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대량의 메모리가 필요하거나 필요 메모리를 모를 때 그러니까 배열 자체는 배열 같은 경우는 정적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 이놈은 여기에 힙에다가 못 써요. 근데 참고로 자바 같은 경우는 배열도 하나의 이제 인스턴스처럼 쓰기 때문에 배열 영역, 힙 영역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또 C하고 자바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여튼 그렇게 되고요. 힙은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동적 할당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에만 쓸 수 있고 개발자가 메모리 할당했으면 수동으로 프리해 줘야 된다. 해제해 줘야 된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택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전부 다 스택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역 변수,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동 변수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스택은 임시 메모리죠. 그죠? 왜? 함수의 호출로 일어나서 메모리가 생성이 되었다가 또 함수가 끝나면 소멸되고 등등의 그러한 일들을 거치기 때문에 얘는 임시 메모리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고 관리, 할당 및 해제가 이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스택보다는 힙의 메모리 영역이 커요. 이게 커요, 메모리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정적인 메모리, 특히 C 언어로 짜는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게 하는 게 바로 C 언어인데 그때는 이제 한정된 메모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힙에 얼마 있고 뭐가 스택이 얼마 있고 데이터가 얼마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한정적이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스택 사용 빈도수도 많이 높고 아울러 힙도 그만큼 많이 써요. 그런데 구태여 이제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소멸자라고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해야 되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엔드 언어 중에서 제일 최근에 제일 나온 지 늦게 나오다 보니까 JVM이 알아서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 알아서 메모리를 관리를 해 줍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여튼 요렇게 우리가 메모리 영역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세 군데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데이터 영역이 있고 스택이 있고 메모리의 힙 영역이 있는데 힙은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데 쓰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택은 지역 변수나 이런 것들 쓸 때 쓰는구나,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나 뭐 정적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정리하시면 되지, 뭐 이게 뭐 바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러한 지식들이 바탕이 됐다면 상당히 더욱더 좋고 탄력적이고 뭐 여러분들의 지식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프로그램을 하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지, 이 지역 변수는 어디에 메모리에 어디에 부분에 선언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은 할 수 있지 않아야 않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하기 위해서 다음 예제는 점수 3개를 저장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배열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포인터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초기화할 때. 그래서 봅니다. stdlib 땡기는 이유는 말락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free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스택에 들어간다. 그죠? 요 두 개는 요까지 그렇죠. 요까지는 스택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지금 CNT가 4바이트만큼 잡아먹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코어가 4바이트만큼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스코어에 보십시오. 자, 인트 타입으로 보이드 포인트형 타입으로 말락은 리턴을 해주니까 강제로 타입 캐스팅을 한 거예요.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캐릭터라면 캐릭터로 맞춰줘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런 형태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락에서 3 곱하기 해서 4죠. 이거는. 그러니까 12바이트를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동적 메모리 이렇게 12바이트 할당시키고 여기 시작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할당을 해놓고 할당을 했는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때 메모리의 값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는 상태, 즉 메모리가 풀로 가득 차 있을 경우, 그때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널을 리턴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효성 검증을 하고 있어요. 스코어가 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널이면 메모리 할당 못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프린트 F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 오류 발생 찍고 엑시트 프로그램 바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리턴을 넣으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엑시트 1에서 엑시트 0는 정상 종료, 엑시트 0 말고 다른 수는 비정상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괄호 안에 1은 비정상 종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널이 아니라면, 이제 요게 널이 아니라면 요거는 실행 안 되겠죠. 그죠? 실행 안 되고 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방에다가 각각
정수형 타입으로 데이터 값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 타입으로 넣고 싶다면 자 아스타리크하고 스코어 플러스 0 아니면 그냥 스코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97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스코어 아스타리크하고 스코어 플러스 1 여기에다가 88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스타리크하고 스코어 플러스 2 하고 여기에다가 93 이렇게 하는 것과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루프문을 돌리면 될 것이고, 그죠? 아니라면 전부 초기화를 우리가 하고 싶다면 뭐 mem셋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튼 세 개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루프 변수 CNT를 이용을 해서 자, 요거의 랭스만큼 우리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CNT 1이니까요.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각각 스코어 CNT 아니면 이거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I 값 넣으면 되죠. 그래서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97, 두 번째는 88, 세 번째는 93 이렇게 나오고 다 사용했다. 그러면 뭐? 프리 뭐 말락이 들어오면 프리도 같이 쌍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맞죠? 아무리 12바이트라고 할 값이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아주 기본적인 동작 메모리를 12바이트 할당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출력을 해본 거고 이렇게 메모리를 해제를 해본 값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도 하나의 예제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배열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t 해서 스코어 해서 배열을 이렇게 100개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가 0개 0으로 이렇게 다 초기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놨으면 문제가 안 되겠, 낭비만 생기기 때문에 뭐 그것도 효율성은 떨어집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루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0번째부터 99번째 방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배열은 이렇게 딱 한번 정해 놓으면 얘가 이제 400바이트가 연속적으로 할당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남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그죠? 예. 한 개만 쓰면 차라리 변수를 쓰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동적 메모를 쓰면 정말 효율적인데 이 100이라는 값 대신에 우리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죠. 역시 여기에서 하는 거는 키보드로 입력한 학생의 점수만큼 동적 메모리로 할당을 해서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입력한 점수의 총점과 평균은 구하고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봅니다. 루프 변수 하나 있고요. 요거는 std는 스튜던트겠죠. 스튜던트의 몇 명인지 이제 학생 수 입력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합계. 그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을 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이제 포인터 변수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널로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에서 0.0f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가지고 std 입력을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3명을 입력을 했어요. 그죠? 3명을 입력을 했으니 여기에다가 자 스코어에다가 동적 할당을 하고 있죠. int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자 말락 썼어요. 그럼 std가 얼마예요? 3이죠.
여기 3에 입력했으니까. 그죠? 사이즈 오브 인트 4죠. 그럼 12바이트가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안 되나요? 자, 이렇게 STD에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스코어 해서 여기에다가 STD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에서는 안 되고 자바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배열도 힙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는 C에서는 허용 안 해요. C 언어에서는 허용이 안 됨. 근데 자바에서는 허용이 돼요.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을 대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12바이트가 힙이라는 공간에 12바이트가 연속으로 인트 타입으로 4바이트 3개가 할당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놨다. 그죠? 할당 시켜 놨다. 그죠? 그 다음에 스코어가 널이냐? 이게 유효성 검증이다. 그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오류 발생하고 엑시트 치고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알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서. 근데 널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 포문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CNT는 STD까지 몇 명까지 입력을 해요. 3명이니까 0, 1, 2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찍고 있어요. 프린트 F에서 학생 샵 해서 %D 대시 %D 성적 입력 이렇게 해서 STD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CNT 플러스 1하면 1이다. 그죠? 그래서 학생 샵 3-1 나왔고요. 맞죠? 찍었죠? 그리고 나서 성적 입력이라고 찍었고 여기에다가 스캔FS를 통해서 자 배열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거 변수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변수니까 당연히 %, 붙여줘야죠. 그래서 입력 받았어요. 그리고 입력 받자마자 썸에다가 누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 돌면서 88, 100, 99 입력을 하게 되면 총점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바로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썸을 찍어보면 287이 나왔고요.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똑같죠. 이거는 그냥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출력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보니 학생 3-1의 성적은 88, 100, 99고 그 다음에 평균을 에버리지에다가 자 플로트로 타입캐스팅 해가지고 자 요렇게 나눠서 평균 저장하는 변수인 AVG에 저장을 해놓고 평균 점수가 .2F다 라고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놓고 AVG를 찍으니 95.67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동적 메모리 잘 사용했죠. 계산 결과 입력 받아들였고 출력해봤고 합계 구했고 그리고 평균 출력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서식화를 하든지 뭘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프린트로 출력을 하든 파일로 저장을 하든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닫으면 비로소 이제 이게 이벤트 처리가 되면 이 얘가 프리해서 스코어 이렇게 하면서 이 메모리 할당을 메모리 할당된 것을 어떻게 해준다? 그쵸? 운영체제 보고 혹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CPU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알아서 야, 다 썼단다. 가지고 왔나? 이거예요. 그 뜻은. 맞죠?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메모리에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또 동적 메모리를 우리가 또 구조체에다가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양한 정보를 동적 배열로 동적 구조체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데이터들을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하고 다 썼으면 연산 다 끝나고 파일로 출력을 하든 뭘로 결과값으로 출력을 해놓고 프리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예. 그게 바로 뭐다? 동적 메모리가 정적인 메모리보다
효율성이 뛰어나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배열이나 포인터를 배울 때 나중에 뒤에 나오는 동적 메모리를 배우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용 방법을 알고 실습을 한번 하고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봤던 이러한 예제들 한번 쳐보고요. 그리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또 한번 풀어보고요. 없으면 뭐 다음 진도 나가면 되고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